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 송금 사건의 우두머리라는 미국의 평가는 한미동맹의 리스크입니다. 정치가 아무리 혼란하다 해도 국민의 삶은 혼란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 아무리 꽉 막혔다 해도 대한민국 경제는 전진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정치적 격변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경제적 격변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앞에 두 겹의 거대한 파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파도를 타고 넘어갈지 아니면 이 파도에 삼켜질지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 그리고 협력산업의 확대 그리고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확보와 혁신이 중요합니다. 지난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 전액 환수 그리고 국토보유세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정작 본인은 자택 재건축 로또를 맞았습니다. 3억여 원으로 매입해서 현재 시세가 약 3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0배의 시세 차익인데 재건축까지 되면 수십억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요즘 들어서 성장 하시는데 성장한 건 개인 재산이더라고요. 저는 재건축으로 집값이 올라서 자산이 늘어나는 건 보호받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택 보유자를 불로소득자로 매도하던 정치인이 정작 자신은 시세 차익 그리고 재건축 기회 잡아서 수익을 올리면 염치 없는 짓이죠. 어떤 정치인은 반일 외치면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는 일본 유학 보내고 또 일제 자동차를 탑니다. 이런 정치인의 인적 행태는 지탄받아야죠. 대행님, 정치는 국민의 평범한 삶과 희망을 존중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좋은 투자기에 살려서 돈 벌고 그렇게 해서 자녀 키우고 싶은 마음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 국민들을 투기 세력으로 몰아서 징벌적 과세하고 손가락질하는 위선적 정치는 제발 그만둬야 합니다. 대행님, 정치인은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주장과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앞에서는 불로소득 비판하면서 국민 뒤에서는 재건축 기회 챙기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다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뒤에는 보시는 것처럼 국회의원이나 관료가 아니라 시가총액이 2,000조가 넘는 AI 기업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트럼프 캠프 관계자와 의회 의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조선과 원전, 방산, 또 반도체 협력을 희망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외교를 넘어서 경제안보 전반으로 확대돼야 되죠.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상호 윈윈하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원전 반도체와 더불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으로 가장 협력을 희망하는 분야가 조선입니다. 이 조선업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함정을 대한민국에서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제가 첨단 조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를 작년에 했는데 아직 통과를 못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이제 안전적인 전력을 위해서 소형 모듈 원전 협력을 구상하는데요. 미국의 설계나 우리의 시공 운영 능력이 합쳐지면 세계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잠깐 물 좀 먹어도 되겠습니까? 장관님도 드실래요? 네, 먼저 하겠습니다. 요즘 민주당이 말이죠, 부쩍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협력이 중요시되는 전략산업 예산을 받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완보를 위해서 제일 이야기하는 원전, 수름 냉각 기술, 빌 게이츠도 개발해서 주목받았습니다. 근데 이 혁신 기술 R&D 예산이 90% 삭감이 되더라고요. 한미동맹 전략 협력 산업이 삭감이 아니라 숙청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잘라낸 25년도 예산이 4조입니다. 근데 이렇게 삭감해놓고 성장이라뇨. 이거 한참 커가는 아이 밥그릇을 빼앗아놓고 무럭무럭 자라라 덕담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난 미국 측 인사 일부는 이재명 대표를 한미관계의 리스크로 보기도 했습니다. 대행님, 미 의회 조사국의 계엄 탄핵 보고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이재명 대표를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빌런쯤으로 간주하던데요.
부패, 선거법 위반, 대북 불법 송금 연루 혐의로 기소된 사람, 한미일 관계 강화를 수치스럽다고 비난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행님께서는 저와 함께 일도 하셨는데요.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포함해서 외교 성과가 미국에서 압도적인 호의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한미일 협력에 기여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한미일 협력,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저희한테 굉장히 필요하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북한, 중국, 러시아와 거리를 두고 한일 관계를 개선한 것이 왜 탄핵 사유냐고 제게 되물었습니다. 또 미국 인사들은 특히 대북 송금 사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미 연방정부 산하 VOA는 이재명 대권을 위한 송금 성격이 짙으며 미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와 유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님, 쌍방울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아시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방북에서 제외된 이재명 당시 지사가 단독 방북을 기획해서 쌍방울을 부추겨 북한에 800만 달러를 불법 송금 대납하게 한 혐의입니다. 종범격인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행님, 북한에 현금을 보내면 안보리 결의 위반뿐 아니라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 행위 자체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 동맹국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블랙리스트에 오를 중대 범죄 피의자로 간주되는 겁니다. 제가 만난 미국 측 인사들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우두머리냐고 물었습니다. 전임 민주당 대통령은 미국 언론에 북한 김정은 수석 대변인 소리를 듣더니 지금 민주당 당대표는 미국 측으로부터 대북 송금 우두머리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대행님, 이래서야 미국이 이재명 대표를 동맹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종범 이화영이 7년이면 주범 이재명은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주민 소환제 내놨는데 제 생각으로는 법원 소환이 먼저 될 것 같습니다. 대행님, 한미관계 역할도 많이 하셨는데 그 역할에는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역사에 남으니까 말이죠. 네.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 송금 사건의 우두머리라는 미국의 평가는 한미동맹의 리스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존재 자체가 내후 외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은 돈을 나눠주고 환심을 사는 나라를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믿고요.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을 헌재가 결정한다면 저는 헌재의 셀프 임명이자 상권분리 원칙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과 도전을 비웃고 조롱하는 잔치는 그 정치로는 인공지능 그리고 기술 전쟁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는 거죠. 고속도로를 놓고 또 산업을 일으키고 불모지 해외 시장을 개척해온 대한민국의 정신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흔들리는 원칙과 무너진 상식을 바로 세우고 누군가의 도구로 전락한 이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희망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우리 국민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도 즉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의원이 얘기해도 비방을 하고 거짓 선동이 난무하는 이 상황에서도 국민들께서는 과연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분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국민께서 입증해 주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가 오늘도 또 내일도 이 나라를 지킬 것이라 확신합니다.